안녕하세요. 주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제가 일요일마다 시장을 정리하고 종목을 또 새롭게 선정하면서 한 주를 또 맞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지가 한 5년, 6년 된 것 같습니다. 제 커리어의 장점으로는 이제 지금같이 PB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과거에는 이제 주식 브로커로서 이제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기관의 물량을 이제 저희한테 주문을 내면 저희가 주문을 수탁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 습성을 이 브로커로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 어떻게 주문을 내는지, 그리고 계절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휴가를 길게 가는지, 뭐 또 선행 매매를 해도 될 정도로 물량이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물량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제 몸으로 체득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말로 갈수록 좀 매매 횟수가 줄어드는 거, 그리고 월초에 좀 담는 경향, 그다음에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는 포지션을 많이 축소하면서 기존에 제가 9월 15일이나 추석 전에 좀 수익을 내놓고 쉬겠다라고 하는 이유도 어, 잘 만들어 놓고 만약에 물리게 되면,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물리게 되면 추석 연휴 내내 불편한 마음으로 또 시장을 또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음, 좀 수급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워낙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포지션을 좀 축소하자는 의미에서 선물 옵션 만기 뭐 이틀 동안 좀 하락하는 부분도 있었고, 포지션을 좀 축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이 했죠. 저는 원자재 브로커도 했었고, 같은 증권사에서 원자재 브로커랑 주식 브로커랑, 브로커가 나쁜 의미 같지만 결국에는 주문 수탁하는,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이제 주문을 받고 주문을 또 내주는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게 브로커잖아요. 이제 다른 개념으로는 안 좋은 의미지만 주식이나 이런 제도권 하에서는 합법적인 거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름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2020년도에 추석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2019년도에 추석 음, 어디 있나요? 좀 힘들었던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단순한 논리인데, 실제로 미국 시장도 어저께 열리면서 급락했거든요. 0.7% 하락세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면서 시장의 흐름이 마냥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8월 말부터 화학업종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부분에 빗대어서 우리가 선택했던 종목들은 증권의 대신증권, 반도체 또 여러 종목들, IT 하드웨어에 우리 봤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대신증권은 개인적으로 연말까지 홀딩해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배당이 기본적으로 매우 배당 성향이 높죠. 7% 이상. 뭐 주가와 무관하게 거의 700원에서 1000원, 1200원 이런 식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적 개선 측면, 그리고 라임 사태에 대한 원활한 그 합의 상황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이번에 나인원 한남이 분양에 성공하면서 그 종부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악재들을 떨쳐내면서 오히려 수익으로 기여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 많이 계시는데,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한 6천원, 2만 7천원으로 보시고 계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제 화학 업종의 주요 낙폭으로 인해서 LG화학 포함해서 대두전자재료는 지금 저도 홀딩하고 있고, 지금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커뮤니티에 드렸던 부분, 유료로 가입하신 분들한테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 적당하게 매도를 권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홀딩하실 분은 홀딩하시고, 그렇게 대두전자재료가 일단은 8월 달에 가장 큰 히어로로 역할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오롱인더는 오늘 주요 증권사에서 수소 테마로 앞으로 얹혀지는 그 시너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판단하면서 또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93,000원에서 93,500원에 다 매도를 하고 한 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홀딩하시고 계신 분들은 뭐 더 높게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세 개, 롯데정밀화학까지 세 개 이외에는 다시 또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뒤에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추천드리자마자 폭등해서 사실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소와 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흐름을 타고 있고, 일단 아직 LG화학이 반등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약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LG화학 물리신 분들은 좋은 소식으로 또 좀 기쁘게 9월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도 일단 7,000원 제가 밸류에이션 했던 부분, 아, 커뮤니티 공지에만 남겨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일반 구독자 여러분들은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VIP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일단 뉴파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7,000원이 목표가입니다. 밸류에이션 했던 가격인데 요새는 오르는 종목들이 더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은 저는 7,000원에서 더 가져가려고 하니까 우리 일반 구독자분들께서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종목이 지금 흐름을 잘 타서인지 장은 사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일단 힘든 시기에 같이 하시느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쁘고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에 시장을 보면 코스피 박스권이 3,200이다 했는데 3,100까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도주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도 업종이 있죠. 화학업종, 그다음 나머지 테마 업종, 그다음에 여기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 지난주에 써놓은 거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친환경이 계속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소 테마를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이 플러스 알파 효과를 받는 그런 모습이고 나머지 전기차 업종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시장 자체가 아예 넘사벽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제네시스 마찬가지고 벤츠 마찬가지고 앞으로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 있는 가격대가 저렴하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 전문가들 다 의견이 일치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전기차 업종 테마는 강세가 부침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강세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성장 기조에 변함이 없는 앞으로 5년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73,000원, 74,000원에서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만 매수한다라는 부분이 통할 수는 있겠지만 어, 최근같이 막 올라오는 종목에서 이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기보다는 좀 큰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 이제 좀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향후에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좀 더 확률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썼던 거네요. 진짜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잘 맞췄던 것 같습니다. 휴장이었었고 모빌리티 쇼 이후에 이렇게 좀 꺾일 줄 알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부각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시만기에 하루 하락했지만 금요일날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 추천드렸었고 박스권에서 이제 단기나 중기 종목 포트로 구성을 하자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GS건설도 많이 올라왔고요. GS건설 추천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눈치 보다가 많이 올라서 못 샀는데 아무튼 제가 커뮤니티에 드렸던 종목은 GS건설이었습니다. 무슨 이제 퀴즈 내고 나중에 정답 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돈 내고 보시는 분들하고 좀 차별성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렸던 말씀들이 이제 기준금리 단행 이후에 악재를 소화해냈었던 부분이 있었고 외국인 흐름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이거 잘 썼네요. 철강도 많이 올랐고요. 현대제철과 포스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던데 일단 현대제철은 개인적으로 57,000원 목표가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학업종과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부분 있고 탄소 중립 관련 혹은 친환경 관련해서는 일단 11월까지는 테마가 유지될 거고 그 테마에
그 강도 따라서, 이 회의의 강도 따라서 테마의 그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만 잡아드리고 종목은 결과적으로 종목이 뭔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셋째 주, 다음 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장이 조용할 것 같아요. 조용한 흐름 속에서 미국장을 따라갈 가능성이 큰데 일단은 미국장이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금요일 마감했습니다. 0.7% 하락했고요. 주요 이슈로는 이제 모든 근로자들, 계약직이나 정규직들 백신 의무화하면서 좀 이제는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많이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제 일부 고갯짓을 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 매입 속도, 돈을 흡수한다라는 자산 매입 속도를 둔화시킬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산 매입 속도, 돈을 묶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좀 잠시 제가 헷갈리게 써놨는데, 돈을 지금 시중에서 흡수하겠다. 아, 맞네요. 자산 매입. 워낙 지금 가파르게 자산 매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적절하게 속도를 맞춰서 돈을 흡수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테이퍼링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하면서 반등했다가 어제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건 목요일날 나온 얘기고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와보면 이제 NC 게임 플랫폼 규제 완화 규제 완화인데요. 아, 참. 규제가 일부 완화됐죠. 그러면서 저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판단하지만 일단은 저는 아직은 안 사고 싶습니다. 대형주 워낙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써놓긴 했는데 정말 저는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NC가 지금 리니지 W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은 사전 예약 할 때부터 좀 예약자가 폭등하면서 계속 뉴스에 나와야 될 그런 시점인데 리니지가 워낙 사행성 무리를 빚으면서 관련 매출이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렸다. 아직 저도 리니지를 아주 좋아하지만 어, 다시 회복 그 전성기 때의 그 위험을 다시 회복하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될 정도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대항마들이 존재하고 허러비스나 크래프톤이나 아니면 하나 뭐죠? 허러비스, 크래프톤 하나 있는데 되게 유명한 거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카카오 게임즈. 그러면서 지금 일단 NC의 옛날같이 독주하는 체제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봤을 때 60만 원이라는 가격은 메리트가 있지만 저는 조금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가능한 구간,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구간이다. 애매하네요. 말을 하면서도. 플랫폼 사업 규제 강화로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문의는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첫날 급락했을 때 두 번째 날에 매수하신 분 진짜 크게 물리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일단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코멘트가 일단 규제가 나온 초입이고 아직은 좀 시장의 반응을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면서 추가 매수를 좀 보류했었는데 이틀 연속 빠지면서 조금 힘든 모습 하다가 조금 반등했죠. 그래서 플랫폼 사업 규제는 결과적으로는 성공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옳았다. 버틴 분들이 옳았다. 그래서 정 살 게 없고 나는 그냥 좀 가지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두 종목은 물려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손절하시면서 다른 걸로 돈 벌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계속 강세가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바이든과 시진핑 관계 개선되면서 이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 있느냐는 저도 찾아봐야 됩니다. 아모레가 많이 빠져서 옛날 같으면 과감하게 아모레를 추천할 텐데 지금은 추매보다는 일단 홀딩하면서 가지고 계신 거 올라올 때까지는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3100 선을 사수했다라는 부분이고 증시 탄력성이 부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일단 23일까지 FOMC가 있습니다.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첫째 날에 눈치 보고 간단하게 회의하면서 발표를 23일 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FOMC를 하니까 여기서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가 이제
남은 9월이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이가 나오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방향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사이에는 이제 연준의 주요 의원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구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추석 앞두고 수급 불안한 부분이 있고, 어떤 이슈의 상승에 크게 반응하기보다는 어떤 이슈의 하락에 크게 반응하는 아주 민감하고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신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 같으면 현금화 했던 지난주 현금을 좀 잘 보유하고 떨어지는 종목들을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조정받은 포트 위주로 이제 9월 진입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모레, 그다음에 LG화학과 LG전자는 만약에 제가 처음 손님들을 상대해서 종목이 어떤 게 있냐 하면 LG화학, 왜냐하면 대형주니까 빠져도 버틸 수 있죠. LG전자는 지금 200선, 120선에서 약간 밑에서 올라오는 이제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노텍하고 LG전자가 지금 강하게 각광받는 이제 그런 시점이다. 대형주 그리고 누구나 아는 대형주 LG화학과 전자. 백신 속도, 보급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의 하이트 진로와 CGV는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처음 손님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요? 하면 이런 종목들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저랑 오래 해보신 분들은 조금 다른 종목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대부분 반영됐고, 실적으로 크게 반등할 때마다 차익 실현해야 하지만, 이제 오래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즉,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올랐을 때 자르고 다시 갈 것이냐.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종목을 쓰려다가 쓰지는 않았어요. 종목의 큰 테마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소가 아직까지는 테마가 11월까지 살아있고요. 친환경 더불어서입니다. 일상 회복 관련된, 그다음에 싼 종목들. 싼 종목들은 워낙 많죠. 대표적인 게 현대해철하고 포스코고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정밀화학 같은 알려지지 않은 우량주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 8시 40분 정도에 제가 요새 커뮤니티를 쓰고 있는데 혹은 이제 톡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브리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커뮤니티에 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같이 종목 보시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종목에 대한 제안은 제가 마음껏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판단하시거나 책임지시는 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대신 제 논리는 가감 없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종목들의 큰 테마를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10일, 9월 10일입니다. 10일. 이건 주말이 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보면 운송장비, 그다음에 서비스업 중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전기전자 약간 들어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요. 어떤 포인트가 눈에 확 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외국인 시장입니다. 개인들은 크게 볼 거 없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정답을 해외 시장에서 찾아봤는데 일단 금요일 날 0.7% 차트 모양이 매우 좋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하락의 좀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어요. 일정한 텀을 두고 이렇게 모양새가 아주 예쁘게 누가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약간의 더 하락 가능성은 있다고 차트상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왜 흐름이 좋지 않냐라고 보여드리면 이분봉인데요. 시장 열리자마자 급락하기 시작해서 한번 반등하는 척 하다가 결국 고꾸라지면서 결국에는 아주 슬픈 차트 모양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나스닥 역시 차트가 윗꼬리를 길게 그리면서 제가 반도체와 화학주나 뭐 이런 종목으로 포트를 개편했던 게 나스닥 S&P보다는 나스닥이 차트가 모양이 좋았기 때문인데 나스닥 역시 좀 잠깐 반등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일반 분들한테는 제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고 커뮤니티는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그 알람이 뜨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글을 쓰면 여러분들 바로 보실 수 있어서 그나마 대응이 되는데 일반 분들은 괜히 제가 종목 드렸다가
이제 원망만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일단은 멤버십 여러분들 위주로 종목을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러가 또 금요일에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종목을 제가 1년 365일 뭐 거의 매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좀 만만해 보이지만 이런 때는 저도 드리기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좀 밀려야 또 사죠. 밀릴 때 무서워서 파는 게 아니라 밀려야 살 텐데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200일선을 사수하기는 했어요. 이제 120선에서 저항받고 떨어지긴 했지만 200일선을 잘 지켜주면서 3120선에서 마무리했는데 일시적으로 또 이탈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금 밀리면은 제가 종목을 드릴 텐데 일단은 목표가까지 같이 드릴 거니까 밀리든지 안 밀리든지 일단 매수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커뮤니티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저도 종목 드리기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하는 일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해도 종목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일단 또 9월에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또 과감하게 또 종목 담아 보시죠. 일단 한 분이 또 빠지시는 바람에 한 자리가 비었는데 메일을 이쪽으로 주셔야 돼요. 저기 정보에 있는 다른 메일로 주시지 말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 분만 더 주시면 메일을 주시면 제가 월요일 날 카톡 추가하고 이렇게 같이 뭘 살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힘든 시장이 예상이 되지만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 그랬던 것처럼 힘들어도 같이 손잡고 9월도 씩씩하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